사주 명리학을 연구하다 보면 저마다 사람들이 태어난 기질이 달라서 상대방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하여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목화토금수 오행의 배합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행은 자연의 원리를 잘 나타내는 사물을 활용하여 작용과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 불, 땅, 금속, 물로 이해하기보다는 그 사물의 속성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목의 기운이 있으면 곧게 뻗어나가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명예지향적인 성향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의욕이 과하면 자기 의견을 굽히지 않는 경향이 있어 고집스럽게 되고 주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화의 기운이 있으면 타오르는 불처럼 열정이 많고 의사표현을 잘하게 됩니다. 그러나 열정이 많은 만큼 뜻대로 잘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혈질적인 경향이 있어 주변 사람들과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팔자 오행 구성에서 목과 화에 오행이 많은 사람은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반면 고집스럽고 급한 성격의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금의 기운이 있으면 맺고 끊는 것이 분명하고 사리분별을 잘하게 됩니다. 그러나 금의 기운이 과도하면 규율에 의한 틀에 갇힐 수 있고 따지기에 좋아하며 칼같이 끊는 냉정함을 가지게 됩니다. 수의 기운이 있으면 물의 특성처럼 충돌을 피하고 매사에 신중하고 사려가 깊은 성향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수의 기운이 과도하면 잔머리를 잘 굴리게 되고 속마음을 깊이 감추어 드러내지 않고 사회관계를 멀리하면서 폐쇄적인 성향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의 기운은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으면서 나머지 오행을 포용하고 서로 이어주며 변화를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토의 기운이 과도하면 자기 중심성이 강해져 자기 의견을 굽히려 하지 않고 쓸데없이 고집센 독불장군이 되기 쉽습니다. 이처럼 오행의 속성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오행이 특성이 과도해지거나 결핍되는 경우에 자신과 타인에게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주 명리학의 원리를 보면 세상 모든 사람은 균형을 이루고 태어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단지 오행의 치우침과 결핍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나무는 뻗어나가는 성질이 있어 오행 중에서 목의 기운을 대변합니다. 나무의 뿌리와 줄기를 통해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특성을 보고 좋다 나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람들의 타고난 기질을 보고 좋다 나쁘다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타고난 성향대로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곧게 뻗어나가려는 의지는 목, 타오르는 열정은 화, 만물을 중재하고 포용하고자 하는 것은 토, 강한 의지와 시시비비를 잘 가리는 것은 금, 어떤 상황에든 잘 스며들어 적응하는 수의 특성을 사람들은 제각기 보유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오행의 기운을 자신과 다른 사람 모두에게 좋은 쪽으로 활용하고 자신과 다른 오행의 성질을 보유한 사람들을 이해하면 타고난 기질을 잘 활용하면서 인생을 긍정적이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에고의 마음으로 타고난 기질을 활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든다면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자신의 기질이 남에게 피해를 준다고 판단되면 스스로를 통제하거나 자신이 갖고 있는 기질을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이처럼 오행의 기운은 통제되거나 다른 오행으로 기운을 덜어내지 못하면 주변에 피해를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타오르는 화의 기운이 점점 강해지고 멈추지 않으면 세상은 온통 불바다가 될 것입니다. 화가 난다고 상대방에게 감정을 폭발시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화풀이를 하게 되면 주변은 온통 전쟁터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행은 서로 견제하고 덜어내는 작용을 통해서 균형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오행의 성질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오행의 5가지 특성을 조합한 다양한 기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꽃에 비유하자면 세상에는 다양한 꽃들이 있듯이 사람들의 외형과 성향도 다양합니다. 이 세상 모든 꽃이 아름다운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하나로부터 떨어져 나온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조직에 필요한 각각 다양한 기질을 갖고 있는 인재들이 모여 있어야 합니다. 신중하고 치밀하게 계획하는 성향은 기획 업무에 적합하고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밝은 성격은 영업 업무에 적합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각자의 필요한 재능이라는 세상의 유일한 꽃으로 태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서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그러한 상황은 자신에게 부족한 무언가를 얻고 꽃을 피우기 위한 과정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오행 중에서 뿌리를 내리고 영양분을 얻을 수 있는 토양이 필요하고 양분의 운반을 위해 물이 필요하며 산소와 탄수화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광합성 작용을 위해 햇볕이 필요합니다. 또한 바르고 곱게 자라기 위해서는 가지치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단하고 날카로운 쇠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나무의 예와 같이 자신을 중심으로 둘러싼 주변 환경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세상의 유일한 아름다운 꽃이라는 것을 알고 타인 또한 세상의 유일한 또 다른 아름다움을 간직한 꽃임을 안다면 서로 다른 것을 포용하여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비로소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하나가 됩니다.